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친구 크리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수적인 매매를 이제 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이날, 31일 날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쪼록 그때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지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제 예측이 조금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매매 잘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이제 100% 이제 기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주가의 흐름대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이 주가의 그런 분위기가 종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좀 공격적인 타점과 좀 보수적인 타점을 나누어서 매매를 한다면은 조금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정적인 매매는 바로 이제 안정적인 계좌로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물론 이렇게 물 타가지고 뭐 바탈출을 하고 수익 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을 타는 과정에서 비중이 커져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은 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습관,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은 계좌는 한 방은 없겠지만 꾸준히 조금씩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냐면요. 조금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때도 이제 보수적인 매매를 하라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 5일선을 제가 지금 5일선만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수가 상승 중일 때 종가상 5이타일 때 보수적으로 본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수가 상승 중일 때 종가상 5이타를 한다면 보수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지수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상승 중일 때 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 중이죠. 이때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상승 중일 때 5이타를 한번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부터 볼게요. 최근에 1월 31일 모습을 보면은 살짝이지만 종가상 뭐 살짝 걸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종가상 살짝이라도 이탈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더 이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하락할 수도 있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안정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다면은 또 이때 1월 19일 날도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조금 저점에서 타점을 잡아서 안정적인 매매로 조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상승 중일 때 5일선 상승 중일 때 5이탈 네, 이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1월 22일 근데 이때 보면은 야 1월 23일 날 상승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요. 이때 종가보다 더 하락해야죠. 시작한 다음에 밑에까지 쭉 빠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타점으로 매매를 했더라면은 밑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조금 어
못 잡을 지연정, 설령 못 잡을 지연정 안정적인 매매는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일단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만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성심성의껏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상승 시 5이탈과 또 이 하락 시라든지 뭐 횡보 중일 때의 5이탈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일 추이를 보면요. 그 1월 26일 이후로부터 지금 한 9,500억 정도의 물량을 지금 개미들이 받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요. 이 반대로 말씀을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고점에서 물량을 많이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월 29일이라고 하면요. 1월 26일부터 이제 본다고 하면은 1월 29일부터 보면요. 1월 29일. 네. 이때 기간 동안에 이 고점에서 지금 그 개미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있는 개미들은 조금만 하락을 해도 이제 공포감에 못 이겨서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할 때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미국에서 뭐 증시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캡처를 해놓은 거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이거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해서 한국 증시가 조금 하락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개미들의 공포감을 조금 더 조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물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뭐 저도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 50% 보유할 거 한 60% 보유하고 60% 보유하실 거 한 70%는 보유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봐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은 저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현금 보유를 지금 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락하면은 좋은 종목 잡아내지 뭐.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하려고 평상시에 들어가는 것보다 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사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의 일단 코스닥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내일, 그러니까 바로 월요일 날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지수 영향도 있고 또 개미들의 공포 영향도 있어가지고 한 888, 이 부근에서 차라리 갭 하락으로 한 1%갭 하락으로 1%, 1.5%갭 하락으로 아예 시작을 해버렸으면 좀 좋겠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는 이렇게 양봉으로 한 이 부근에서 뭐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갭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이렇게 양봉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하락이 좀 나온다면은 그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조금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뭐 크게 하락한 종목들은 그리고 관심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대장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좀 신규 매수할 거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눌려졌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 지수가 어떻게 또 달라지냐 또 다릅니다. 만약에 좀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살짝 조금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내렸기 때문에 살짝 갭으로 띄운 다음에 누른다면은 아예 좀 이제 골치가 아플 수 있거든요. 저의 딴에는 저희 매매하는 경우에서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프기보다는 조금 짜증나는 거죠. 살짝 갭으로 나오고 띄우면은 다시 또 물량을 더 팔아먹겠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 더 내릴 것이다라는 좀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손절을 하거나 물량을 좀 덜어내 가지고 좀 밑에서 조금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전략을 통하여 좀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뭐 뉴스에서는 뭐 이대로 주가는 끝난다, 이대로 코스닥은 끝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뭐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저는 지수가 지금 이대로 쉽게 무너질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또 깊게 눌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정은 조정일 뿐 하락은 아닐 것이다.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길더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적인 조정, 길더라도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적인 조정과 조금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지수를 도약하기 위하여 천까지 코스닥 지수가 천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도약의 준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은 맨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을 또 따로 찍을 텐데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설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설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15년간 연휴 전후에 주식시장 비율을 평균가를 보면은 연휴 전 5일날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좀 코스닥은 아니 코스피 거래소는 조금 영향을 좀 적게 미치는데 좀 코스닥은 평균적으로 좀 데이터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 좀 천천히 다시 지수가 오르는 모습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음, 설이 다가오면은 이 오너들이 뭐 직원들의 성과, 뭐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미들도 또 출금을 해야지고 또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나. 좀 긴 연휴 그러거나 아니면 또 설날은 또 세뱃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추석보다는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조금 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조금 이런 긴 연휴 앞에서는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 조금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날이 이제 16일, 17일 뭐 이렇게 있으니까 월요일 그 주의 월요일인 이제 12일, 한 13일, 14일 이때 이 부근 이 3일 동안은 조금 천천히 매집한다라는 느낌으로 관심 종목을 그 전부터 이제 잘 정리를 해놨었다가 이런 관심 종목을 조금 매입을 한다면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2월 중순까지의 매매의 좀 전략을 큰 틀을 보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지수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종목 종목은 뭐 맨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어, 이 쥐수물 잡아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드립니다. 쥐수물 이런 거 이런 지금
왜냐면은 저는 이런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오더라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물들에게 좀 투자를 한다면, 지수가 하락이 해 나왔을 때 지수물에 좀 투자를 한다면 조금 안정적이고 좀 괜찮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 이런 종목에다가 뭐 매매를 해서 좀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큰 수익권을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매매를 원한다면은 큰 수익권을 당연히 바라기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조금 이것도 이런 지수물에도 조금 투자를 해서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댓글로 뭐 이전 영상이라든지 혹은 또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가 그걸 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좀 아무쪼록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